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1월 첫째 주 주간 전략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시황 설명이 있었고 토요일 날 영상에 어느 정도 언급이 되었기에 대략적으로 주말에 나온 뉴스하고 다음 주에 있을 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최상화 이벤트는 다보스 포럼에 김정은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사항이죠. 자, 일단 주기적 섹터에 보면은 요 일정별로 이렇게 딱 해놨으니까 나중에 관련된 링크를 열어보시면 되겠고요. 북한 부분도 지금 현재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뭐냐면 이제 조성길이 망명을 했다는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북한이든 미국이든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아마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북한보다는 북한 문제는 북한 뉴스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해외 관련된 뉴스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중국 GDP 대비 총 부채 상승폭이 선진국의 3배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간영 매체에서 항공기 경고권 뉴스 나왔고, 대만 총통의 시진핑이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호소할 정도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만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진핑의 움직임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이 지금 우리 국내에 대한 시비를 걸어왔고, 그거에서 이슈화를 지금 막 하고 있죠. 일본에서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중국과 관계에서도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일본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을 시키는 이유가 지금 중국 내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기타 여러 여건이 시진핑 또한 좋지 않다. 트럼프와 같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더 부각을 시켜서 이슈화 시켜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의 일단 중국의 경기라든지 경기하고 이제 지수하고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상해 지수 흐름으로 중국 경기 흐름을 예상하는 걸로 대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국 경기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향후도 그렇고 미래 부분도 한계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치를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좀 밑에도 보면은 미국 중국하고 무역 협상도 이제 7일, 8일 이때 하는데, 이때 잘 풀리면은 주가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얘기했지만은 월요일날 지수 월요일장 계획대로 오전장을 대응을 하고 매도를 하라고 그랬죠. 제가 월요일장에 갭 띄우면, 그러고 난 다음에 대응 후 지수 방향을 파악한다.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옵션 만기일이 미중 무역협상 7, 8일 이후죠. 10일이니까. 옵션 만기 10일이니까 이 일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타면은 여기 8일에 CES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받으면은 주가 부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오전장을 보고 있다가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오후장을 지켜보면서 방향을 파악할 때 이제 이게 부양이 되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10일날 만기 전에 매도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만기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많이. 최근 들어서는 아마 계속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 영향을 크게 예전같이 큰 데미지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JP 모건이 이제 월요일이고 이게 CES가 8일이니까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무역 그 부분이 이제 무역협회 한국 이제 이게 이 무협이라는 건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신규 제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이제 제도를 계속 변화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이제 중국 해외 중국 기업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제도 변화를 따라가야 되고 읽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주, 중국에 있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주식의 종목들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 게임주가 상승을 했듯이 그런 부분이 되겠죠. 최근 또 주말에는 그런 뉴스 나왔었죠. 그 엔터 쪽에 완화 부분 비슷한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 그런 제도 변화의 긍정적인 부분인 거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을 대응을 해야겠죠. 물론 그거 못지않게 국내에도 같은 경우도 문통이 경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를 그전에부터 해오긴 해왔습니다. 건데 그렇지만 이제 검토 과정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길었던 것 같고 좀 더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국내에서도 규제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혼란한 달입니다. 1월달 자체가 세계의 어떤 흐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 방향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군사적인 부분이 대립 구도를 지금 일본, 중국 그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 군사적인 부분에서 트럼프의 동맹 간의 우려가 있다라고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한미 방위 협상의 그 25%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동맹 간의 우려를 표현을 한 거죠. 그 25%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미국 자체에서 협상단이 제시한 것 같은데 그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게 아니고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25%를 트럼프가 거부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동맹 간을 우려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나친 인상은 무리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방위비와 관련돼서 미군이라든지 일단 우리 자체 내 자주방위 관련해서 언급을 했을 때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면 트럼프가 자주방위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에 두는 돈으로 무기를 사는 게 자체 자주국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언급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지금 몰려 있고 시진핑도 몰리고 있고 시진핑도 몰리고 있고 트럼프도 몰리고 있고 예? 아베도 일본도 몰리고 있고 지금 다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이제 조선길건이 터졌죠. 북한에 골치 아픈 상황이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됐죠. 그 군사적인 부분에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 이제 기대를 하고 안 품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만약에 무너지면 제가 말했듯이 월요일 날 오전장에 매도를 하고 나서 오후장에 이제 지수가 방향을 하락적으로 틀겠죠. 그러면서 옵션 만기일 때 오히려 뜰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옵션 만기일 날 오히려 돌릴 수가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 중국 무역협상이 잘 해결이 안 되고 CES가 부각도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 해외 부분에 의한 국내 지수 영향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이제 주말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볼게요. 주말에 나온 뉴스는 자, 삼성증권이 이제 거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이 기관 자금이 많이 기관 자금을 많이 운영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자금이 지금 연기금이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연기금 자금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뭐 연기금 자금이니까 안정적인 자금이니까 안정적인 종목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단타성보다는 일단은 다 한 주도 한 주간 한번 지켜보고, 물론 이제 한 주만에 다 모든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지켜보는 걸로,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유 값이 인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원유 이제 우유 값이 인상이 되면 이제 이에 따른 이 우유하고 관련된 식자재 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치즈, 뭐 어? 그리고 이제 그 식품업계에 쓰는 원료, 우유 유제품류에 관련된 식자재 원료가 당연히 가격도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빵,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베이커리 쪽에 이제 우유값 인상으로 인해서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연쇄적인 인상 요인이고 품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관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네이처셀 또 위탁 계약 해지 공시를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보면 그래요. 매번 보면은 계속 뭐 개미들은 당한 방식을 똑같이 당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팍 띄워요. 그 붐으로 해가 계약권으로 해갖고 막 띄우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이걸 덜렁 내면서 올빼미 공시로, 그것도 얘만 네이처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다 그랬잖아요. 제약바이오 애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자금도 흐름도 안 좋은 상태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가 어렵냐? 떠넘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극단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지는 마세요. 제가 이걸 읽고 얘기하는 것 뿐인 거고, 이걸 짐작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저를 뭐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틀리게 이런 뉴스가 안 나오면 괜찮은데, 나오잖아요.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번에도 네이처셀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 어쨌든 월요일날 이 쇼크도 아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밀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어? 개별 종목으로 단타 대응을 하시라 준비하시라. 각수 이슈 일정 순서대로. 그러니까 JIP 건이 이슈 순서가 JIP 건이 있고 디트로이트 건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있고 인터넷 방송이 있습니다. 이 JIP 건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컴백한 애들이 몇 명이 있고, 그러니까 감안을 하시는 개별적 지수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 지난주에 제가 괜찮은 시장이었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수하고 무관하게 지수가 변동성을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변동성을 많이 줬어도 국내 지수는 매매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개별 종목을 잘 매매하시면 된다는 얘기, 지수하고 무관하게. 그런 뜻이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 이제 환율 오르기 때문에 이제 의류주가 웃는다고 그래갖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 시황 설명에 했었죠. 남북 경익주 중에 의류주만 부각을 떴다 그랬었죠. 그죠? 좋은 사람들하고 또 뭐 신원인가 뭔가 있었죠.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이 얘기가 그 얘기. 왜 의류가 급등을 10% 이상의 급등을 했냐라는, 남북 경익주 이 중에 많은 것 중에 왜 의류만 그랬냐?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 경협을 얹혀서 이렇게 올라간 거고, 아니면 얘는 무관한데 얘 그냥 이걸로 그냥 올라간 건지, 그거는 더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섹터 자체가 남북 경협 섹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걸로 1차적으로는 보고서 얘를 덤으로 같이 플러스 알파로 보고 읽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 은행 수익 2조 감소. 이 은행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수익원이 지금 바닥이 나는 상태고, 저금리 시장에서 그래서 문제가 돼갖고 해외 쪽이든 기타 뭐 다양한 쪽의 수익원을 다각화를 했는데, 사실은
원활한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워서 구조조정 지금 막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은행은 긍정보다는 부정입니다. 거기다가 인터넷 은행 하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뭐 재작년부터 해갖고 계속 은행은 부정적으로 봐왔던 부분이고, 자, YG엔터 블랙핑크 금요일 매매했죠. 제가 그래갖고 매도를 했고 이제 선행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왜냐면 이 블랙핑크 이게 일요일인가 토요일 날 나온 그 일정이 토요일인가 일요일 일정이에요. 주말의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행한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엔터가 여기 JYP 건도 있지만은 엔터가 계속 되는 게 이제 컴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계속 있어요. 이 엔터가. 그리고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BYT, JY, 아니, 방탄소년단 걔네 그 뉴스가 나왔듯이 긍정적인 중국권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해서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JYP 거는 뭐냐면 내용이 슈퍼 인턴이라는 방송이 방영이 됩니다. 다음 주 일정에 잡혀 있는 건데 다음 주에 방송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입사 프로젝트에 JIP 입사 프로젝트, JIP라는 회사에 대한 입사 프로젝트인데 여기면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고 이제 그걸 방송을 하는 겁니다. 1월 10일 날 첫 방을 합니다. 이게 10일 날. 그래갖고 이제 나이, 석별, 성별 이걸 보지 않고 JYP에 적합한 지원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능의 새로운 그 부분이니까 관심을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니까. 근데 뭐 엔터 쪽에 이제 이것건도 있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방탄건 뉴스도 나왔었고 또 컴백건을 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컴백이 그 여자친구하고 또 남자 아이돌 그룹 하나하고 컴백을 합니다. 두 개 그룹이 아이돌 그룹 두 개가 컴백을 하니까 아마 이슈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완화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관종을 한번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일정상에 이슈를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자, 올해 난임수술 시술비 부담 던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전액 부상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은 미국이 큰 소리 치고 중국이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돈이에요. 돈. 경제대국이라는 게 인구가 제일 많으면 경제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시를 못 하잖아요. 베트남도 인구가 엄청난 그 세계 그 10위권 안에 드는 인구 수거든요. 베트남도.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인도는 당연히 그렇고 인도가 이제 중국은 이제 앞질을 고 좀 있으면 앞질을 거니까 인도가 무역 대국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왜냐면 자체 소비력이 크니까. 근데 한반도는 원래가 이렇게 클 수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클 수가 없는 조건이었죠. 다만 이제 단위 면적당 인구수가 많았다는 것뿐이지 땅덩어리 작지 전체적인 총 인구수는 작지. 그렇기 때문에 자체 소비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체 소비력이 강해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거나 경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덜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 무역에 연관성을 주게 되다 보니까 경제 대국으로서 불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힘이 이제 인구란 말이에요, 인구. 근데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너무 무시를 해왔어요. 국내에서 정치인들이 완전히 정치 양아치들이 장난친다고. 이거는 전액 무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 그렇다고 그러면 자산 능력이 뭐 10억이면 100억이면 뭐 100억이면 뭐 몇십억 이상이면은 되고 안 되고 뭐 최상위 1%뭐 1%나 10%는 돈을 좀 내게 하고 얼마 내게 한다든지 그러면 정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상을 해도 왜냐면 인구는 늘어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의 상징이 돼야 된다 이거지. 쉽게 자식 수가 옛날에는 흥분의 집이 가족 수가 많고
넓은 애가 작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부자는 부자일수록 가족이 많아야 된다. 그런 맥락이 이제 가는 개념이 되겠죠. 파미셀루스 나왔었고, 조이시티 창세기 전 안 통한다는 뉴스 나왔었고, 다음 주 일정에 JP모건은 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7일부터 10일까지니까 거기다가 또 제약바이오 네이처셀 뉴스 나왔으니 일단 이거는 한물 같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가 7일부터 9일이 있습니다. 바이오텍 쇼케이스라는 건 뭐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바이오 제약하고 투자 기업이 참여해서 이제 비즈니스 컨퍼런스 하는 건데, 세계 50개국에 2200개 참가를 하고, 국내에서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참가를 합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이 참가를 하며 임상개발 신사를 전하고 이제 라이센싱이라든지 개발 협력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바이오 케이스 쇼케이스 날 이제 부각을 받는 뭐 엔지캠이라든지 기타 뭐 업체가 있으면 모를까 네이처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검은 사막 사전 주문 예약 뉴스 나왔고, CES가 8일부터 13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은 하는데 10일날이 50만 길이고, 그리고 중국 연료 차량 신증설 규제, 이거는 뭐냐면 그 화석연료, 그러니까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완성차 공장에 대해서 증설을 하거나 신설을 하는 거를 갖다 규제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늘리지 않겠다라는 얘기지. 친환경 쪽 자동차를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보다는 이쪽에 중국은 전기차니까 전기차로 유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로 쓰는 자동차들은 어차피 뭐 다들 방향을 바꾸고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국내 같은 경우 뭐 수소차인데 현대하고, 근데 배터리 쪽은 영향을 받겠죠. 자, 그리고 JRP 슈퍼인턴 방향은 이제 있고, 축구가 월요일날 10시 반에 있어요. 필리핀하고 첫 경기가. 키르키스탄하고 12일날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1시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뭐 시간대는 큰 부담이 없겠네요. 월요일날은 늦게 시작하니까 부담이 될 거고. 자, 기타 부분은 임종석 화인베스트일 동일철강 급등했었죠. 지난주에. 이거를 제가 언제 올렸었냐면 이 앞주 주간 전략에 올렸던 거 그대로 한번 다시 올린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주에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사개편권으로 해서 이제 올라갔죠. 그래갖고 급등을 했으니까 참고로 올린 거고, 정동영 호남이 횃불 들어야. 지금 저는 이 정동영 김진표 전해철을 이제 얘네가 영입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호남으로 가려면 지역 정당으로 가고 싶으면 정동영이 왜냐면 얘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재명하고도 그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재명하고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문재인한테 이 사람들 도움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스스로 막 얼마 전에도 문파 뭐 하면서 저, 응? 국회에서 김진표 참여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문파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이제 혹시나 지역 감정을 유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제 연구성도 전국에 다 있어요. 친인척뿐만 아니라 또 제가 살아온 가정이나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 장단점을 웬만한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객관적으로 봐서 제가 이건 보이지 않게 읽혀지는, 제가 촉으로 읽혀지는 부분인데, 욕심이 과한 거지. 두 사람이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지금 그리고 이해찬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해찬이가 얘네들한테 타겟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찬이가 응? 아예 더 정치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정동영이하고 이쪽은 같이 뭉쳐서 호남당을 만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얘네들은 민주당에 다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무소속으로 있다가 두 명이 무소속이 있던 두 명이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쪽 사람이니까 반대를 하는 거일 수 있어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이쪽으로는 힘이 약하니까 그 무소속인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응? 또 거기 이쪽에도 마음에 안 드는 관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응? 글로는 못 들어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이쪽 사람들이나 계열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쪽 사람들이 땡기고 또 그걸 반대하는 쪽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입당한다니까 반대하는 민주당 내 웃기는 짬뽕들이지. 민주당도 참 그러는 거고. 하여튼 간에 이 진짜 진정한, 저는 문파를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파가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을 그게 막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저는 문재인 자체가 순수하니까 순수하게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저 어느 정도 순수한 부분만큼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있길 바라는 것 뿐인 거지. 그리고 무조건 뒷다리 잡는 개념을 저는 또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이고, 또 변화나 개혁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고, 기득권이라든지 권력층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고, 많은 그 잘못을 봐왔기에 허점을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나 문재인이나 아니면 진보 쪽 성향으로 지지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왜냐면 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진보나 민주당이 그걸 문재인을 떠나서 한나라당하고 그 기득권이나 권력층이나 조직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고 너무 잘못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국민 여론도 그랬던 거지. 이쪽으로 가서 그게 아닙니다. 진보 쪽으로 가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수가 많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근데 욕을 하면은 다 욕을 하지만은, 많이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을 욕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뿌려놓은 씨앗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을 강하게 많이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진보니 뭐니 뭐 쪽불이니 뭐 어쩌고 하면 헛질을 떠는 사람들도 저는 욕을 합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은 가급적이면 제가 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하냐면, 물론 제가 욕을 하고 안 하고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오너의 자유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어떤 자기가 혼자서 결정을 내고, 그 외롭고, 스타는 외롭다듯이 그 자리가 상당히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리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아무리 친하다는 사람도 100%다 알아주지를 못해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100%다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최고 결정권자에 대한 어려움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이재용이 같은 경우도 그런 위치지만, 걔는 자기가의 그런 개념보다는 서포터도 많고, 그리고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제일 처음에 다른 회사 중소기업을 봐도 겪어보고 해도 회사 오너의 마인드를 먼저 봐요. 저는 솔직히 제가 대기업 다닐 때도 말 다닐 때도 그랬지만은, 일단은 대기업일 때는 최소한의 한 사업군이나 그쪽에 이제 임원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먼저 저는 솔직히 봤습니다. 말 다닐 때도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러듯이 일단은 그 어느 회사든 간에 오너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한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의 오너의 마인드가 그 회사의 방향을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어떤 뭐 찌라시가 돌든 뭘 돌더라도 아 그쪽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오너 마인드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 얘기하면 어, 단독 오너제가 아니면은 대주주제가 있으면 대주주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영향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 분석을 만약에 스윙 개념으로 종목 분석을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가야겠죠. 단타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냥 한 줄 뉴스를 보더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순간적인 판단을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벤처 그 뉴시스라는 그 언론사에서 했는데 뉴시스가 어디라고 그랬죠? 뉴시스가 이제 TV조선하고 연합 뉴스하고 뉴시스가 이제 TV조선하고 같은 그거라고 그랬고 뉴스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그 TV조선하고 비슷한 그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태극기 언론으로 좀 이스라엘 국기 들고 태극기 부대들이 하니까 오늘도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도 태극기 부대가 아마 시위를 했을 거요. 오늘 대대적인 시위 한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자 이건희 삼성병원 이거는 뭐 이재용이가 지분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전까지는 계속 살아 있어야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이거 그것 때문에 말도 많았지만은 아마 국민들도 아마 반신반의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기타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주 일정은 체크할 부분은 이건 지난 거고 요거는 그냥 단발성일 거고 바이오스텍은 단발성일 거고 이것도 뭐 지난주에 미리 나왔던 부분이고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 거고 요거 이제 이때 주가 방향을 결정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가 먼저 결정 영향을 더 받을 거냐면 아까 중국 있어요. 중국 북미 예? 무역협상 7, 8일 요 무역협상 미중 무역협상이 먼저 제일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다음 주 일정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들은 계속 이슈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요때 옵션 만기일 때 이제 방향이 옵션 만기일 그 분기점으로 해서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보는 거 개념이 되겠죠. 디트로이트가 이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계성으로 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얘도 이제 같이 관계가 되니까 디트로이트하고 자율주행하고 CES하고 같은 관계니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중 무역 협상 7, 8일 날 있는 요걸 제일 중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7, 8일 날 있는 미중 무역 협상 요거를 제일 중요히 생각을 하는 이슈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일정도 말한 대로 월요일 일장 오전장에 매도를 하시고 아니면 이제 계속 장이 좋으면 매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지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저항에 시초가 얘기하고 뭐 했으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그 영상을 링크를 하나 걸어줄까요? 한번?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까요?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자 금요일 뉴스인데 4일 맞죠? 이건 이 뉴스네요. 여기 해놨네. 요거 링크를 제가 걸어줄 테니까 나중에 그 참고로 하실 분들은 링크부터 찍어.
자, 이 링크를 걸어놔 드릴 테니까 링크대로 보시고, 링크를 열어서 그 지수 요 내용이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보시려면 그 들어가서 보시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같이 찍어 놓은 거니까. 그 다음 주 시장 지수 그 수치하고 그거 아마 찍어 놨을 겁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을 저는 제일 중요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에서 이제 요거 문재인 대통령 시장 흐름 얘기 안 했네요, 제가. 자, 주말 뉴스 이렇게 했고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자, 이거 손빠르면 이거는 뭐 그 앞에 1월 첫째 주에 설명을 했던 거, 문 대통령이 신년 10일날 신년회 합니다. 신년 옵션 만기일이 있고 신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붐을 타고 옵션 만기를 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게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뇌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본 영향이 있으니까 이걸 염두에서 오후장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뉴스를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또 제가 제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신년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 활성화나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도 마찬가지, 소닥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기자회견할 때, 신년회견 할 때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오후장이 좋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얘까지 긍정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것까지 얹히면 긍정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얘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월요일날 아침에 팔고 나서 이제 지수가 밀릴 거 아니에요. 고점 찍고 나서. 그러면 7, 8일날 얘네가 일정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밀리면 10일날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신년회까지 나오고 하면서 다시 올리는 거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일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번 주와 그러니까 지난 앞에 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목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10일날 제가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얘기했듯이 내일 금요일날 홀딩으로 갈지 안 갈지를 월요일날 갭상승을 보고 뭐 할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하나가 있고 이게 잘 나오면은 좋게 긍정적으로 나오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옵션 만기 날 살짝 조정을 주고 이거는 살짝 조정을 주고 이때 이제 다시 올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후반부를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죠. 후반부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가능성이 높은데 지켜는 봐야겠죠. 장담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자, 산업재 동부제철 매각권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 동부제철 매각권 동부제철하고 또 어디가 있었는데 하여튼 동부 쪽이 매각권이 있었고 척결강주가 이제 관종이었잖아요. 제가 철강제 그러면서 현대제철이니 등등 막 얘기했었는데 철강주 관련 관종이었는데다가 동부제철 매각권까지 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제 커지는 거죠. 매매하기가. 근데 철강주가 유가라든지 기타 세계 경기하고 영향도 있고 중국 최강 관련의 산업에도 영향을 받고 하니까 이제 가치는 봐야겠죠. 그에 따른 뭐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겠지만 성면 해제 부실 적발 시간은 건설 폐기물 업체의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강화됐다는 거예요. 6개월 업무 정지에 2차 발견 취소를 시킬 정도로 강화했다는 얘기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 대표 건설 건축 박람회 코리아 빌드가 2월달에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2월달에 코리아 빌드 건자재 쪽이 이 앞에 주에 연말하고 이 앞에 한번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요새 좀 조용하니까 아마 조정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는 안 봤습니다. 관련 종목들을 일단은 2월달에 이게 있으니까 움직일 것 같으면은 이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건설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도 많잖아요. 다양하니까 물론 건설 폐기물을 웬만하면 다 하겠지만 비중이 건설 폐기물 쪽에 많은 업체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편의점 얘기를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최근 들어 이 주말에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면세점은 이제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냈고
현대백화점 또 천호점, 현대백화점, 천호점 계좌 그 오픈했고 뭐 면세점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면세점보다는 편의점을 긍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면세점 쪽으로 부정 긍정 유통이니까 내가 생각해 뭐 같은 유통이라서 얘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통인데 이제 소비자 서민 일반 대중 유통이 있고 이건 면세점 유통이니까 얘네를 이제 많이 사상 최대 매출이라면서 많이 띄우는데 그 유통주인데 근데 저는 얘보다는 편의점을 긍정적으로 더 본다. 왜냐면 편의점의 기능이 단순 편의점 기능이 아닌 이제 슈퍼 마케터화 말 그대로 그냥 슈퍼 마케터화 되는 부분 쪽으로 저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편의점 쪽이 더 긍정으로 본다. 면세점은 왜 더 긍정으로 안 보느냐면 세계 경기가 안 좋고 환율에 따라서 일본 엔화 또 뭐 달러 위안화 그런 부분 영향도 받지만 세계 경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중국발 사드 그 중국발이 이제 열리면 뭐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옛날에 그 중국 그 이슈가 만큼 그만큼의 효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점을 개인적으로는 편의점을 더 좋게 봅니다. 면세점보다는. 자, 금요일 시황에 왜냐면 편의점은 지금 택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잖아요. 혼밥적 식당이 여기잖아요. 혼밥적 식당이. 그러니까 식당이 장사가 안 되지. 얘네 때문에 안 되는 영향이 커요. 사실은 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도 혼밥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 금요일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그래서 시장 흐름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기점은 10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7, 8일하고 10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고, 후강, 이제, 어떻든 간에 어떤 변동성을 주더라도 매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슈를 탈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수가 밀리더라도. 그러니까 개별성을 많이 띌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최상의 최상의 이벤트는 다보스 포럼에 김정은이 가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2차 북미 회담 이게 20 며칠부터 해갖고 마지막 날이나 날짜 잡아갖고 뭐 가면은 딱 좋은데 뭐 말같이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다고 제재하고 저는 별개를 봅니다. 제재는 왜냐면 제재는 저 하원에도 넘겼잖아요. 제재를 결정권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제 그만큼 입김이 이제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트럼프 불확실성 그 리스크는 3월 달에 대가 결정난다고 얘기를 연초에 연간 계획에 그 전망에 했었는데 트럼프 입김이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시 살아나려면은 뭐 다양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 저희가 볼 때는 괜찮은데 각국 정상들이 다 와 있고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황 한국 주말 뉴스 그리고 다음 주 계획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